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3억 6천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갑자기 80억이 되냐? 80억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게 미스터리가 너무 많다니까.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을 않습니다. 재판이나 제대로 가.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 봐요. 김정숙 인도 간 것도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갔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난리가 나긴 났었어요. 이게 벌써 2018년 일인데 한참 전 일이긴 한데 그때부터 난리가 나긴 났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3박 4일에 거의 4억 원을 썼는데 뭘 처먹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1등석에서 한 끼를 먹는 비용도 보통 10몇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1등석에 4배 가까운 돈을 예. 모든 사람들이 예. 한 끼로 다 측정한 먹었어야. 거야. 다 먹었어야 되는데. 다 먹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막상 거기서 먹은 사람들 얘기는 그냥 평범한 기내식이었다. 그래. 그러면 비자금 만들었나? 김정숙이 네. 그 먹방 도전하려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저기 퇴임 후에 네. 내가 유튜브에서 먹방이라도 한번 도전해봐겠다 해가지고 혼자서 한 50인분 인분 챙겨놓고. 먹었나? 뭐 이런 아닌다면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이게 문화체육부 예산을 가지고 이걸 간 거고 예. 단장이 도종환이었고 처음에 예. 영부인 단독에게 어쩌고 헛소리 하더니만 예. 막상 예산을 보니까 예. 문화체육부 예산을 땡겨서 간 건데 예. 단장은 문화체육부 장관 도종환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예,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이고 예. 거기에 특별수행원으로 예. 김정숙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네. 많이 가요 해외를. 영부인이 가고 싶대. 그러면 어느 부서가 데려갈 거야? 그러면 외교부가 갈 거야? 국방부가 갈 거야?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국방부도 이유도 갑자기 만들 이유 없겠죠. 그다음에 외교부도 없어. 예, 그때 대통령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생뚱맞게 인도에서 왜 와?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 장관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도 장관이 영부인이 왜 왔지? 이렇게 높으신 분이 올 거는 장관급이 그래 높으신 분이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렇게 높으신 분이 올 줄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다급하니까 말 끊고 제가 그때 대통령궁에서 제가 다시 방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네. 갑자기 김정숙이 타지마를 가고 싶어졌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도행에 끼어간 건지 그게 아니라 타지마을을 그때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타지마을을 가고 싶어 했는데 그때 못 가서 일정상 못 갔대요. 네.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강해요. 강아지 그 풍산개인가 뭐 강아지 있잖아요. 그 밥값 안 줘가지고 그냥 떼쫓아버렸잖아요. 예산으로 밥값 안 준다고 지들 돈 아까우니까 나 이거 예산 안 주면은 못 키운다. 못 키워. 그래가지고 내쫓은 게 이 사람들이에요. 개벌인이잖아, 개벌인이잖아요. 이재명하고 똑같잖아요. 개 버리고 갔잖아요. 행복이. 네. 그러니까 행복이가 불행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야 내가 이제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한번 가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이래가지고 간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약간 그 타지마를 가고 싶어서 간 것 같긴 한데 저 식비가 굉장히 이상하기는 해요. 식비뿐만 아니라 네. 원래 전용기 타고 가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그냥 네. 그냥 위반인 거고. 위반이에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4억 몇천을 뺐는데 저런 예산은 보통은 문화부에서 돈이 오잖아요. 오죠. 문화부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부 예산이 돈이 이렇게 하나를 떠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영수증만 갖다 내거든요. 이게 원래 그 문화부 예산이요. 네. 그러니까 문체광의 예산이 항목별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디 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는 얼마, 그 다음에 일식 얼마, 이식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있죠. 자, 기준이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예산을. 근데 이제 이거는 특별 예산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억이가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 관광부가. 그리고 이건 그냥 당연히 뭐 예비비에서 가져갔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갑자기 잡힌 거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억이 뜨고 내리는데 그 비용이 몇 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숨기려고 몇 천만 원으로 썼다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모자른 예산을 지금 보시면 연료비, 부문비 저런 걸로 이제 1억이 뜬 거 비용, 지원요원 비용 저런 거 1억이 뜬 비용을 채웠거든요. 네. 직접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지상조업료까지 해가지고. 네. 근데 기내식비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예산을 줄이려고 예. 기내식 비를 갖다가 늘릴 수도 있지. 유류비나 이런 것들을 예. 늘리면은 더 욕먹을 테니까 예. 기내식비를 올리고 예. 예? 저거를 내려가지고 잡았을 수는 있죠. 다른 거 한도가 있으니까 예. 딴 거라고 못 맞으니까 예. 기내식비를 올렸다. 이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띵땅. 삥땅을 쳤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영수증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내고 현금은 그 빼갔을 수도 있고. 김정숙이 이제 뭐 필요한 비용 해가지고 자 이거 인도 돈입니다. 네. 하면서 네. 예? 주거든요. 예. 주죠. 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관광하니까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하니까. 현금 달러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가정입니다. 예, 가정인데 네. 이걸 갖다가 문제를 삼으니까 김정숙이 직접 고소를 했어.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예,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꼭 하세요. 예,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밝혀지겠죠. 예. 근데 지금 저쪽에 보니까 쫄리긴 쫄리는 게 윤 대통령 순방비도 공개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그게 예. 웃긴 게 뭐냐면 타고 가지 말아야 될 영부인이 이유도 없이 타지마을 가겠다고 간 게 전용 1호기를 갖다가 타고 간 게 문제라서 문제를 삼는 거지. 대통령이 간 거를 대통령이 갔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을 자꾸 흐려요, 이놈들은. 윤숭방비 공개하라. 그럼 문숭방비 다 공개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갔다 온 거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갔다. 김건희 여사 혼자 간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혼자 간 적이 없고 전용기 띄워서 간 적이 없으니까 비용 공개하라.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영부인은 국민이 뽑은 적도 없고 영부인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이에요.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부인은 예. 월급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예. 국가로부터 예. 이런 비용을 예. 비행기 타고 가는 거를 예. 대통령이 갈 때 끼워서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 대통령이 안 가는데 영부인이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래서 그거 말 나올까봐 나온 말이 예. 단독 외교. 단독 외교라고 주장했는데 단독 외교가 근거가 없어. 없어. 민간인이 어떻게 단독 외교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뻥만 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단독 외교가. 그러니까 막상 살펴보니까 단독 외교 할 적도 없어. 도종환이 가는데 특별 수행원으로 쫓아간 거야. 네. 얹혀간 거야. 쟤들은 영원히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배씨 네. 이거 이제 수사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산 형성이 80억이 됐잖아요. 배씨가. 네.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유산을 받은 적 그것도 부모로부터 없고. 유산을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누구한테 한 거 말고는 공무원 한 거 말고는 사업을 한 것도 없고. 사고를 한 것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남편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80억이 생겼어. 갑자기. 예.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 하다가 성남시장 됐으니까 성남시장 그 비서하고 비서한 거 다예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지사 하니까 경기도지사 비서하면서 성남시장 비서 때도 그 김혜경 비서를 했고 예.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김혜경 비서를 했고 쭉 김혜경 비서 한 거밖에 없어. 자, 성남시 있을 땐 7급이에요. 네. 7급인데 호봉이 낮을 거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공이니까. 계약직이니까. 그러니까 네. 어쩌다 공무원이니까. 제일 낮은 거지. 예, 호봉이 낮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7급 제일 호봉 낮으면 2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월 200만 원을 만약에 200만 원인데 줘요. 그냥 한 300만 원 칩시다. 그냥 경기도도 있었으니까. 5급일 때도 월 예. 5급일 해봤자 300이에요. 그러니까 300이라 칩시다. 5급이라 그냥. 그래도 300이 안 예, 되네. 300이라고 쳐가지고 네. 월 300이에요. 월 300이 하고 1년 내도록 모으면은 3,600이야. 그거를 10년 동안 모으면은 3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난방비니 뭐니 떼지도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3억 6천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갑자기 80억이 되냐? 80억이 되냐고요. 지금 그 부동산 80억 미스테리 하는 저 보면 아니 그게 하나가 80억이 된 것도 아니고 보면 아파트를 3개나 갖고 있어. 그 성남시 분당구에 하나 있고요. 잠실에도 아파트가 하나 잠실에도 있고 정릉에도 아파트가 하나 정릉에도 있고. 있어. 그 그러니까 다가구인지 뭔지 무슨 그 상가 건물 같은 것도 하나 있어. 상가는 어디 있냐면 광교에 네. 법조타운 있죠. 네. 그거 생긴데 거기에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건물
에서 누가 살았냐면 이 수사받던 법카 유용카드 관련해서 수사받던 참고인이 네. 하나 죽었거든요. 네, 자살했거든요. 배 씨하고 같이 네. 근데 그 참고인이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 살았어. 거기서 같이 살았죠. 어. 그래가지고 이상해. 거기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는 또 누구하고 했냐? 김혜경이하고 아무 관계 없다. 우리 부부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김혜경 운전을 했어. 김혜경 차. 아, 그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은 예. 그 사람은 진짜 잘한 거 맞아요? 모르죠. 너무 이상하네. 나도 몰라요. 여기는 항상 미스터리가 많아요. 예? 미스터리가 많아요. 진짜. 그리고 이재명 봐봐, 현금도. 현금을 장롱에 넣는 거는 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래 놓고 난 다음에 이 장롱에 있는 거에 3억 얼마가. 그래서 이재명 현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장롱에 있었다. 조의금 있죠? 조의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의금이요. 5만 원짜리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섞여 있어야지. 5만 원짜리만 현금으로만 쫙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있었다. 그리고 또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그 형제가 7형제예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형제들끼리 나눠야 되잖아. 그죠? 조의금 나눈다고 형한테는 안 준다 치더라도 그러면 6명 그중 1명 또 어떻게 뭐 됐어 하여다 5명은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요구르트 배달인가 뭐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서 동생 중에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배달도 하고 자기는 뭐. 청렴해 갖고 이 요구르트 배달하는 동생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야기했단 말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거 돈 나오면은 자기는 시장이고 돈도 많잖아. 그러면 이거라도 좀 써라 갖다가 그죠? 네. 그런데 그럼 자기가 다 챙겨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례식 비용도 있고 그죠? 그럼 육개장 먹고 뭐 이런 것도 비용 같은 거 다 빼고 이제 이러고 남는 돈이 3억이었다 그러면은 몇 명이 도대체 온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자기가 다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게 미스터리가 너무 많다니까.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는 게 뭐냐면 아까 댓글에 처음에 이제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그거야.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박한 사람. 국회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당대표실 거기 저기 회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기자들 딱 있는데 인상 딱 쓰고 국회에 와서 위증을 하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걸 엄단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친 거 아니고 자기가 법원에서 위증교사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네. 성실하게 안 받잖아요. 국회에 오면 오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엄단하겠대. 재판이나 제대로 가. 아니 그 천공 이거는 영일만 유전 아니 우리나라의 꿈이 옛날에 뭐였어요? 산유국이 꿈이었어. 왜 산유국? 제7광구 노래도 있었어. 제7광구. 그런데 이게 왜 그때 했냐면 우리가 한이었어요. 이걸로 미국이 우리를 옥죄거든. 응. 기름권으로. 기름으로. 예,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그 정유회사가 없으니까 응. 미국 정유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기름을 통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자유당 때는 예를 들어서 이승만이 북한에 이제 옛날에 그 쳐다 가가지고 올라가갖고 중공군 때문에 내려왔던 게 너무 한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어차피 북진 통일해야 된다 하면서 막 가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기름 끊습니다. 그러면 못 가고 해갖고 이승만이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 과학자들한테 기름 없이 가는 자동차 만들어라고 1960년대에 50년대에 그 오다를 내렸다니까. 1950년대 말에. 그러니까 기름은 우리 민족의 한이었어요. 네. 경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갖고 그 한이었는데 이제 이 기름이 영일만에서 나온다. 그러면 와 기대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주 전에 천공이 이야기했다고 폄하를 하기 위해 쓰는 거야. 우주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 가면 안 되겠네. 근데 천공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영상이 13,000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별별 소리를 쳤어요. 천공은 그냥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천공이 해야겠다. 전공이 해야겠다. 하지만 다 나와. 통일돼도 천공이 해서. 이 선동들 갖다가 아니 기름 나왔으면 환영할 일이지. 그리고 기름 나온다 그러면 기대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뭐냐면 그 업체가 하모니까 집이었어. 가정집이었어. 뭐냐면요. 외국에서 글로벌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이게 뭐가 규모를 있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교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 모이거든요. 네.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그룹들. 그러면 자기 집으로 주소 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옛날에 가정집이었어요. 태동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개입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인적 파워가.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쪽에 세계적인 권위자라잖아요. 오늘 네?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 한국에 들어왔어요. 짐의 그 유전 개발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안 훔친다고. 중요하고 천공은 중요해.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응. 왜 그런지 알아? 이게 기름 나오면 자기들이 지금 작전이 흐트러져. 틀어져. 기름 나올까봐 지금 걱정돼. 기름 나올까봐 걱정이는 거야. 기름 나오면은 이 나라 망해도 돼. 왜냐면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되니까. 이재명 이 나라는 대통령 해야 망하는 거 되는데 상관없어. 지금 기름 나오면 안 돼. 내가 그렇잖아. 큰일 나. 이재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변수라고. 어. 왜 변수가 싫어하냐면 사이코를 패스하거나 아니면 저기 그 소시오를 패스한 사람들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 계획대로 움직여야 기름이 돼. 나와가지고 자기 계획이 엉클어져.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미애도 싫은 거야 원래. 그렇지. 원래 추미애는 계획이 없었어 아예. 왜? 계획대로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 기름 나오면 좋은데 이것도 뭐냐면 계획이 없으면 깔 일이다. 우리나라 민족의 수건이고 여러분 이 기름 때문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이태원에 모스크가 생긴 거예요. 예? 4차 중동 전쟁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에다가 중동 사람들한테 마음 얻으려고 여기 모스크를 갖다 이태원에다 지어주게 된 지어준 거라고. 거죠. 예? 그리고 테헤란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테헤란도 만들고. 이재명 어. 연임 당원 개정 논란에 야 대통령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물을 타버려. 물 타버린 거예요. 아니 연임을 연임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 대통령 탄핵 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우리 당원 개정하는 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원래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못하게 돼 있어요. 당원에 당규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또 고쳤어. 그렇지. 그것도 고치고 뭐도 고쳤느냐? 그 형사소송에 그거 뭐 이게 뭐 하는 거 기소되면은 기소된 거 그런 거 다 급지 뺐어. 다 뺐어. 내려와야 되는 거 그것도 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민주당 쪽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보궐이 돼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뺐어. 그거 출마 안 한다. 이거 한 것도 빼. 다 빼. 이상하게 해가지고 발목 잡는 거 다 빼. 다 빼. 다 빼. 마음대로 할수 다 있게. 빼봐. 해가지고 있잖아. 이재명이가 다 뺐어. 그래갖고 이런 당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네. 예. 이게 너무 심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바로 독재인 겁니다. 아니 이거 저 DJ가 혼자 당할 때도 이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권 이거는 야당 독재를 하고 있어요. 여야 통틀어서 예. 이런 적은 없었어. 자, 지금 전두환 50 민주정의당도 이러진 않았어. 아니 봐봐요. 사법부까지 자기들이 민주적 통제를 하겠대. 예.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국회가 통제할 것 같으면 국회가 다 해먹어. 그 국회 안에다가 사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재판하고 검찰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거기서 재판하고 거기서 다 해먹어. 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찰도 하고 국회 안에 다 나눠서 다 해. 국회 통치를 해. 국회 통치를 해. 예, 국회를 그냥 공산당으로 만들어. 야, 진짜 치트키가 뭐냐면 민주라는 단어야. 민주적 통제 그러면 민주인 거야. 이재명 예외. 그러니까 이재명은 예외. 당원 당규 개정 놓고 민주당 상방된 해명 논란. 그러니까 이재명만 외야 예외. 이재명 외.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한 당이야. 그래놓고 이재명이 이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거기다 페이스북인가 거기다 글 썼어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여태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을 우리 당원분들한테 돌려주기. 돌려준다. 예, 맨날 옛날에 그 성남시의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이거 돌려주는 거 잘해요. 네, 뭘 돌려줘 자꾸. 돌려주는데 하나도 안 와요. 오질 않아. 오는데 뭐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말하자면 코로나 아이를 이용해서 니들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수수료는 다른 회사가 땡겨. 다 먹어. 네, 낙전 수익 다 먹어. 네, 이거